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 송호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이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요즘 지역병원에서는요, 질병을 치료하는 일뿐만 아니라 건강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지난 3월에 취임했죠. 원광대병원 최두영 병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2달 정도 되셨는데 그동안 바쁘셨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정신없이 아마 2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외적으로는 뭐 인사 문제가 있었고. 예, 당연히 인사들 하시더라고요. 예, 외적으로는 또 저희 병원하고 관련돼 있는 기관 단체나 또 사업체 여러 인사를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기관장이시니까 또 다니셔야죠. 또 공교롭게도 제 임기 초창기에 2가지 중요한 정부 국책사업 선정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그걸 구성원들과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 2가지 국책사업이 시급한 현안이었었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회환자 유치 선도 사업이 매년 3월이나 4월에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한 5차례 지정을 받아서 회환자 유치에 굉장히 탄력을 받았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도 11개 지역 병원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저희가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11개 병원이 응모를 했고 3억의 정부 지원을 받게 돼서 원광대 병원이 선정이 됐군요. 굉장히 회환자 유치에 굉장히 탄력을 이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금연 사업인데 뭐 잘 아다시피 작년에 담배값 인상에 따라서 이렇게 정부에서 추구하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 9억씩 3년간 27억 정도 정부 보조 사업인데 이것도 또한 저희가 이번에 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활발히 이렇게 센터 개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6월 1일부터는 도민들 구석구석 전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고 또 해외에서 이제 환자들이 오게끔 하는 그런 병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받는 병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주로 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회환자 유치 사업은 처음 출발할 때는 지방이고 또 교통도 좀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면세점이라든지 관광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상당히 저희가 불가능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8년 전부터 이런 회환자 유치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다행히 현재 아마 전국 한 10위 정도 저희가 회환자 유치 사업 성과가 있고 지방에서는 한 2번째 내지 3번째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환 유치 실적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가 몽골,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동남아시아나 좀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의료인들을 계속 저희가 의료인 연수를 담당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이상 저희가 의료인 연수를 했고 금년에도 지금 계속 몽골로부터 상당히 많은 의료인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연수를 하고 또 자기 나라 돌아가서 이렇게 자기 환자들 치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하기 위한 계획들을 큰 병원들이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 병원이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KTX 오픈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많은 환자 유치이 서울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수도권으로 걱정을 많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천공항에서부터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회환 유치 사업이 더욱더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나 부산 쪽에 있는 병원들이 어려워졌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로 그냥 가버리시니까 KTX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익산의 경우에 원광대 병원이 좀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도 그게 아니군요. 저희도 지역 환자들은 아마 KTX 시간이 단축돼서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될 거다.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경부선 KTX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예. 그렇지만 이미 기존에도 저희가 시간이 조금 길지만 호남선 KTX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죠. 그것도 네. 익산이 그 중심역이어서 어느 정도 거기서 내성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다행히도 지금 오픈한 지 2달이 정도 됐지만 네. 전혀 환자 유출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어서 굉장히 네, 다행스럽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히려 이제 해외 환자 유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군요. 예, 예. 예. 또, 예. 또한,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수도권과 수도권 단출이 꼭 저희에게 불리하게만 착용할 거냐 해서 네. 좀 뭔가 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저희 이 지역의 어떤 관광 인프라나 이런 걸 연계를 해서 오히려 거꾸로 수도권 환자를 유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 질환의 특성에 따라서 네, 개발을 네. 하면 예.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예. 구성원들과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지역분들이 중앙으로 서울로만 가는데 서울 환자도 예. 다닐 수 있잖아요. 끌어올 수 있잖아요. 예, 예, 어렵지만 한번 저희 한번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원광대병원만이 뭐 이건 가능하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저희가 전북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가 예. 저희 병원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한 4, 5년 운영을 했는데 전국 11개 센터 중에 저희가 3년 연속 그 운영평가를 매년 합니다. 거기서 1등을 해서 또 인센티브도 계속 받아왔고 또 이로 인해서 관련 교수님 중에 3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이번에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자랑이고 아마 전라북도의 자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분야를 더 저희가 병원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한 그 프로그램 중에 보면 아마 도민 전체하고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 4, 5년 동안에 500차례 이상 뭐 기관이라든지 지역 주민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건강 강좌도 시행을 했고 그리고 그 원광대병원 보니까 의료센터 활성화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있던데요. 예.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북 권역 심뇌혈관 센터 또 국제진료협력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또 뭐 이번에 또 신생아 집중센터, 뭐 암센터 등 뭐 상당히 많은 센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건강증진센터. 특히 최근에는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건강증진센터 역할이 상당히 강화되고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전라북도가 좀 다른 전체적으로 의료에서 약한 분야가 특수검진이 유일하게 아마 전국 도중에 전라북도만 특수검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특수검진 쪽에 조금 병원 차원에서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그래서 좋은 교수님도 모셔오고 또 지역민의 사업체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시작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제 뭐 그 해결 방법 같은 것도 모색해보고 찾아보고 적용도 해보고 그러셔야 되겠죠. 뭐 세계어린이 100명을 초청해서 의료 수술을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또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은 올해가 저희 원불교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불교 100주년 기념 사업 중에 그렇군요. 해안 특히 동남아시아나 이제 몽골 좀 그 카자흐스탄 이렇게 좀 의료 여건이 열악한 곳에 있는 어린이들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 한 100여 명을 저희 나라로 초빙을 해서 수술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당연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4월경에 미얀마의 선천성 구개열 있는 환자를 첫 번째로 해서 계속 환자가 최근에도 몽골에서 4명 정도 환자가 와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무료로 그냥 해주는 것이겠죠? 그 원광대 병원에서만 한 100명을 하는 겁니까?
그 원불교 그 백준 사업회에서 예.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네. 저희는 이제 같이 거기에 이제 세계 어린이 100명을 수술을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원광대병원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군요. 예. 그러니까 뭐 50명이 될지 60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 일단 한 4명 정도 예. 지금 벌써 이제 수술을 노력을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예. 자, 그 원장님은 뭐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학창 시절에는 네. 제가 법조인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아버님이 공무원이어서 바람도 있고, 제 시대에는 되게 법조인이 되게 꿈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난 뒤에 좀 여의치가 않아서 예. 제가 법조인의 꿈을 접고 좀 교수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서울 쪽에 진학을 해서 네. 그런 꿈을 가졌는데 마침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예. 단골로 다니는 그 약사님, 참배 약사님이 있었습니다. 네. 그 약사님이 우연히 저한테 너 몰라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 예. 서울로 진학을 해서 너 교수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너 서울 가가지고 교수기 쉽지 않을 텐데 말씀하시면서 이제 원광대학교가 이번에 새로 의과대학을 모집을 하는데 예. 네가 1기로 들어가면 예. 자기가 볼 때는 그게 훨씬 교수 되기가 쉽지 않겠냐.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제가 원광대학교에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 이제 제가 의사로 들어서는 길이 되면서 네.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꿈꿔왔던 교수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소아청소년과 그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예.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소아청소년과를 또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특별히 그 소아청소년과를 그때 선정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이제 의사가 됐으니까 예. 좀 메이저 과목을 좀 해야 되겠다. 예. 내과, 외과, 산부인과, 그렇죠. 소아과를 의학적으로 가로 해서 그 중에 하나 선정을 해야 되겠다 했고 네. 좀 애들을 그때 좀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예. 또 그리고 아마 치료하고 난 뒤에 가장 애우가 좋은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애기들 질병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소아청소년과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소아과 가면 뭐 애들이 많이 울잖아요. 예, 예. 뭐 괜히 두려움에 막 떨기도 하고. 예. 그 애기 울음소리 들으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그 수련 기간이나 초창기에는 예. 사실 좀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랬지만 예. 이제 저도 한 20년 이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하다 보니까 그 울음소리가 울음소리로 들리는 것까지는 않습니다. 예.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저희들은 저도 어린이를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막 떼쓰고 울고 그러면은 좀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특히 소아과 선생님들 늘 그 애들, 어린이들 울음소리 듣잖아요. 근데 그 음악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군요, 이제. 그리고 속내는. 그 울음소리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어느 정도 아프겠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겠다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올해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우는 소리만 들어도 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걸 아실 수 있다는 것이죠.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소아청소년과 또 교수로 쭉 재임을 하셨는데요. 학생들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후학들 가르치시고 또 후배 의사들 또 이렇게 양성을 하시고 하는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시면서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완벽하지는 않고 제가 의사 생활이 깊어져 가면서 더욱 느끼는 게 결국은 좀 품성 있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학교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특히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인데 그래서 저는 수업도 출석에 굉장히 포커스를 줍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공부 못하는 놈은 용서할 수 있어도 수업 빠진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품성이 거기에서 온다는 것이죠. 성실함이 가장 기본이 될 거고 조금 깊이 얘기를 들으면 의사 자체 직업이 자기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자기 삶을 완성해 가는데 의사로서의 직업이 접목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인기나 돈에 영합하지 말고 좀 소신 있게 자기 과도 선택을 하고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의사로서는 선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병원에 이제 아주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뭐 아주 중추적인 그런 이제 병원의 병원장 이번에 또 되셨는데요. 예, 지역병원의 그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라북도에는 크게 저희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라북도에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전북대 병원이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상급종합병원이. 그런데 사실 이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하려면 최소 인구 인프라가 100만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잘 알다시피 전라북도는 인구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 두 개를 도차원에서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인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 상급 종합병원을 유지하려면 중증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중증도란 암이라든지 좀 이렇게 중증도가 있는 질환을 어느 정도 많이 보냐에 따라서 그걸 점수화해서 선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병원 차원에서 저희도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지역 주민들의 여기에 대해서 관심 또 언론 매체나 뭐 지역 단체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이렇게 지원을 홍보라든지 이런 지원을 좀 해주셔야 유지가 되고 물론 내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저희가 만약 상급 종합병원이 전라북도에 하나가 없었을 때는 아마 지역 주민한테는 굉장히 많은 그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의료 전달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만 저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많은 저희 지역민들이라든지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움과 또 지원이 없었으면 뭐 거의 관심과 배려 가끔 혼내주기도 하시고 채찍이 없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그런 동면의 양면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병원장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롭게 병원장 18대 병원장으로서 원광대 병원을 이끌어 가실 입장이신데요. 그 지향하는 목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병원으로 이제 이끌어 가겠다 이런 점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2 내지 4년 정도가 아마 가장 예측이 의료 환경이 급변할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와 혁신이 가장 요구되는 게 있고 이게 뭐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들이 안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경영 핵심 전략을 좀 세웠는데 하나는 뭐 병원의 근본이죠. 그래서 환자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환자 중심 병원을 더욱더 강화를 해서 하겠다. 둘째는 조직원 구성원 간에 이제 경계 없는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구성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상호 협력을 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겠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찾아가기 서비스인데 환자를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직접 뭐 사업체나 아니면 기관 단체 지금도 많이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라든지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해 준다든지 뭐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어떤 지역 주민들이한테 최고의 어떤 의료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의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또 나아가서 저희 병원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서 좀 국내를 넘어서 좀 세계적인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야심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중심 병원이 이제 첫 번째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우리 도민들이 건강하셔가지고 평소 건강 관리 잘하셔서 병원 관리를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병원 관리 없게 되면 병원이 좀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 개인적으로 지인들을 만나면 예. 병원에서는 만나지 말자 뭐 그런 예, 걸 예. 많이 하는데 예.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예. 또 이제 살다 보면 병원에 가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게 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의료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지역민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도민들 입장이기도 예. 하고요. 네. 예, 익산 KTX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익산 병원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해외 환자들을 많이 유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